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삶과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저의 이해를 깊게 형성한 몇 가지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와 명상, 그리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입니다. 1. 무상함의 진리. 무상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무상함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저기 저 동상에 피어있는 꽃을 보세요. 그들은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게 꽃은 무상함을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입니다. 저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예측 가능한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왔습니다. 심지어 날씨도 매일매일 변하죠. 오늘은 맑다가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죠.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불교가 가르치는 무상의 원리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결국 노인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고 슬프다가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삶이 변하지 않기를,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 변화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즐거움과 행복은 물론 고통과 괴로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게 인생이란 그런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욕심과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초래하는지 보았으니까요. 모든 것의 무상함을 떠올리면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계절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세상을 얼려버릴 것만 같았던 겨울이 지나고 숨막히는 더위로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여름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뜨거운 여름도 결국 시간의 강을 따라 흐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약입니다.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에 직면하여 꾸준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는 상실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과도한 충격이나 낙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도 극심한 슬픔에 압도되거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제가 받아들이게 된 어려운 진실은 영원한 편안함, 절대적인 평온함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냉정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가슴 아픈 상실을 극복하고 혼돈 속에서도 지혜의 빛을 계속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토의 가르침이 저에게 가져다준 심오하고 미묘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지금 이 업의 순간에 제 앞에 놓인 시간과 관계의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 순간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무한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기.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진정으로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 경전인 법화경은 저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슬퍼하거나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희망을 품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신 매 순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면 내면에서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미래를 희망하고 과거를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종종 상한 갈대처럼 말라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나탄 스님이 행복은 지금이라고 강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발견한 삶의 기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주변에서 삶의 기적을 느낍니다. 내 눈도 기적이고, 내 마음도 기적이고, 내 뇌도 기적입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산, 강, 숲, 꽃 등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괴로워하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지금 여기 세상의 모든 기적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삶에는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불안, 걱정, 탐욕, 시기, 분노가 마음속에서 커지면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영원히 있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불리한 것 같고 도망갈 곳이 없는 것처럼 절망감이 듭니다. 이럴 때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인 탐욕, 분노, 무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를 삼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고통받는 주된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제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때 저는 일종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무지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제 마음은 무겁고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또는 나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을 안다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호흡에 집중합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지혜를 키우는 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친절과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제 마음속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지혜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지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 나은 길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가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연민과 지혜를 통해 거기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한 스님의 말씀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소중하고 원하는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행복은 그것을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언가를 쫓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의 삶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마음챙김과 자기인식의 힘. 저는 여정을 통해 마음챙김과 자기인식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공부한 불교의 가르침과 제가 접한 현대 심리학의 접근 방식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저에게 마음챙김은 현재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마음챙김은 나의 생각, 감정,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각이 제 마음이 어떻게 제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데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강력한 깨달음 중 하나는 제 생각이 제 현실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천국과 지옥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제 정신 상태가 어떻게 삶의 경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제가 담마파다에서 읽은 마음이 모든 현상에 선행한다는 불교의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직장을 잃었을 때 처음에는 재앙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서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같은 사건도 사고의 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이 상황 자체보다 감정적 반응을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인생의 기복에 대한 반응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이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상대방이 저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음챙김을 키우기 위해 저는 일상생활에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명상은 저에게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 점점 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전반적인 자기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식사, 걷기,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마음챙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식사를 할 때 잠시 멈춰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식감을 느끼고 음식이 제공하는 영양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마음 챙김의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입니다. 자기인식은 제 여정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패턴, 성향,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과정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제 모습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인식의 증가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때,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기에 알아차리고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사고 패턴과 편견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더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인식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공감과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제 자신의 동기를 더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관점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자기인식을 개발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방황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종종 제 생각과 경험을 단순히 관찰하기보다는 판단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기인식이 높아지면 직면하기 불편한 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챙김과 자기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명료함을 제 삶에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순간순간 항상 현재에 더 집중하고 자각하기 위해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4. 업의 이해. 저는 공부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업을 우주적 정의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제 행동과 그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불교 철학에서 업이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등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항상 즉각적이거나 명백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경험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왔습니다. 제가 깨달은 업보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의도의 역할입니다. 저는 제 행동의 의도가 업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또한 업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 말, 행동에 누적된 영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업보의 영향이 항상 간단하거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내심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업의 개념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냉정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업장이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상대방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제 직업 윤리와 태도가 제 경력 발전과 업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습관적인 사고, 패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정신 상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 측면에서는 제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 장기적으로 제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은 업보가 고정적이거나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해로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제 행동과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 긍정적인 의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작고 긍정적인 행동이 제 업보의 궤도를 서서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 연민, 관대함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제 삶에서 긍정적인 업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장을 이해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제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자기 성찰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과 의도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제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업보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실천을 위한 인내와 끈기를 배웠습니다. 업을 이해하면서 얻은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업이 저의 자비심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업장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행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업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업은 벌이나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있습니다. 또한 업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도 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의 영향이 즉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어떤 업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삶에서 업장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업의 흐름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업보의 잠재적인 장기적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처음에는 벅찼고 지금도 가끔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업보를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은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제 삶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제 일상생활의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이를 통해 깊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5. 연민과 친절의 힘. 저는 살아오면서 연민과 친절이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우리 삶과 주변 세계에서 행복과 의미를 창출하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연민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질을 키우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친절은 연민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작은 상호작용에서도 타인을 위한 관대함, 배려, 돌봄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행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연민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친절한 행동이 더 많은 친절을 불러일으키고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 자신에게도 더 친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겉으로 자비심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연민에 대한 더 큰 역량을 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민과 친절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식료품점의 계산원이나 직장 동료 등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깊은 연민의 행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